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 라이브방이 2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와우넷 박영호 파트너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시장 분위기 메이커는 IT 업종이었습니다. 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의해서 오늘 스마트 공장 관련주들이라든지 로봇 관련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타결 기대감에 또 간밤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환율이 10원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자, 오늘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전일 미지 증시가 많이 오르고 나서 우리 국내 주식은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그냥 완전히 쫙 강하게 올라오면서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미증시가 미국 FOMC에서 얘기를 할 때 금리를 그냥 동결하는 수준으로 끝나니까 약간 실망 매물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우리 시장도 어제 시장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하려면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슈가 지금 없었어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현재 그렇게 아주 썩 좋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수나 종목의 등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아직 좀 부진화되는 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를 했다가 좀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던 거는 기관이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열심히 매수했어요. 그래서 기관한테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한테 칭찬을? 예, 기관한테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고 기관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관이 하고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가 좀 줄고 있다는 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왜 줄까? 왜 줄까요? 글쎄요. 그동안 많이 팔았거든요. 더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5월 이후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구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 이후에 재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보단 좀 중소형주 위주의 개선 흐름이 나왔던 6월 20일 시장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박영호 대표님과 목요일 오마이 주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토크로 출발해볼게요.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중 G20에서 돌파구 찾을까? 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 땅을 밟으면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6월 정상 외교전도 막을 올렸는데요. 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분쟁 국면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좀 합의를 했었죠. 네. 자,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다 관심을 쏟아야 되는지 그건 바로 우리가 증권시장을 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증권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난달, 그러니까 5월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9.5%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5월달만 감소한 게 아니라 전년 12월달부터 올해 그러니까 6개월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역시 수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출 비중이 50%, 한 60% 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줄였던 거는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크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드니까 1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1분기 지나고 나서 그나마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1분기보다 2분기는 나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계속 연장이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낮아졌거든요.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거는 뭐 수출 동향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는 물론이거냐 아마 전월 대비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2분기 실적 부담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청산을 다 했어요. 이제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는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한 1년 전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내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강 제품 가격도 계속 내렸고요. 또 뭐냐면은 요즘에 그 유가는 막 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 정유주들이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가가 오르면은 정유주는 주가가 같이 올라줘야 되는 못 오르는 이유는 정제 마진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정제 마진이 보통 한 그 7불에서 8불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건데 최근에는 1불 때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정제를 해가지고서 남질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유가는 오르더라도 정유업종들이 못 오르고 있는 이렇게 정제 마진이거든요. 결론은 2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네, 바로 이제 그런 거 이유였었는데 이게 전부 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G20에서 무언가 협상을 한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체 섹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다음 주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점으로 투자 전략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였나요? 그 스위스 UBS 은행 쪽에서 네.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하반기까지 좀 회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보고서가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네네. 안 하는데 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나왔냐면은 반도체가 지금 공급 과잉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전에 그 전년도죠. 2018년도 그러니까 3월달 2017년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 한 50% 정도까지 내렸어요. 그런데다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생산을 줄인다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이 회사들이 감산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요는 줄어드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요. 올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 저는 그 리포트는 거기다 토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는 토를 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리포트가 틀리지는 않는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에. 네. 요즘 반도체 재고가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조금 나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죠. 리포트를 꼭 믿지 말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부분까지 좀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해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의 핫한 종목 질문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한번 살펴볼게요. WS 장님이 물어보신 질문이고요. 자, WS 장님의 제넥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71,000원이고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제넥신이 지금 오전까지는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탄력이 둔화되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사실 뭐 뉴스플로우를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왜 이렇게 탄력이 둔화된 걸까요? 이 제넥신이 이번에 그 사실 이제 바이오 쪽이잖아요. 바이오 쪽이 아직 시장에서 큰 힘을 얻으려면은 굉장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이슈 하나만 가지고선 조금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한 이후에 사실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움직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뉴스가 일정 부분 주가에 좀 소화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넥신 거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 고점에서 매수해서 물리신 분도 계실 텐데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갈 거다. 갈
갈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뭐 아침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도 20%까지 올랐다가 지금 5%니까는 요거는 한 2, 3일만 지나면은 오늘의 수급 부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요. 이렇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해서 75,000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75,000원까지 좀 목표가 제시해 주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하셨다면 참 잘하셨네요. 제넥신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아름해수님의 SK이노베이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원이고 매수 중이시고 매매 전략 상담 부탁하신다고 하네요. 비중은 적당하네요. 10% 정도라고 하십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좀 큰 리스크가 하나 있죠. LG화학과 좀 소송 중이라는 거, 그리고 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소송전이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은 한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몇 년이니까 주가에 다 반영돼서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판결이 언제 날까가 이제 중요한데 판결이 나오는 것도 한 1년 지나야 될 거예요. 1년 동안은 그 리스크는 일단 접어두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의 리스크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마진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뭐 이 회사만 그렇겠습니까? 다들 그렇겠지.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부진이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SK이노베이션은 기대치가 하나 있는 게 지금 LG화학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2차 전지요. 이건 또 오히려 성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우려감하고 성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수한 정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면은 가장 먼저 많이 올라갈 종목이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철강하고 석유화학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석유화학이 다음 주에 결정이 날 텐데 그때 올라간다면은 18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국제 유가 뭐 이런 석유화학 쪽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유가보다도 이 회사의 그 생산하는 제품이 그 석유화학 제품인데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지금 막 급락을 하고 있어요. 원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되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안 좋았는데 2분기도 기대치보다 떨어질 거다라는 인식들을 하면서 주가가 못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3분기는 좋아질 거다거든요. 3분기가 어떻게 좋아질까?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된다면 3분기는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 해결 얘기가 나오면은 18만 원 정도까지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18만 원까지는 무난히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장중 무려 2%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자세한 마감 상황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 최호권 연구원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상해 지수는 현재 2.37% 오른 2,9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천 지수는 2.38% 오른 9,13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이달 말 열리는 G20 회의에서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는 소식에 전일 상해 지수는 나흘 만에 2,900선을 회복했는데요. 이날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미중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장 큰 대외적 불확실성이 다시 해소될 조짐을 보이며 시장 투심 역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상해 및 심천 증시 오전장 거래 대금만 3,500억 위안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밤 열린 미국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성명에 그동안 유지했던 인내심을 갖겠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해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로 선회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신증권은 미국이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로 선회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완화의 기조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리스크 선호도가 계속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상해 시장을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의 구별 없이 전 업종 모두 상승한 가운데 특히 금융,
필수 소비재 업종이 3% 넘게 올라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으며 그 밖에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등 다른 업종 등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최호건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종목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CJ E&M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S 2201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9만 4천 원. 절반은 이미 손절을 하셨고 현재는 1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자, CJ E&M 지금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는 일단은 하락하고 난 후에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한 부근에서 횡보권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좀 연일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M 같이 연동돼가지고 워낙 이제 아스날 연대기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놓으면서 같이 좀 힘들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기생충이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영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CJ E&M이 사실 그 터키에 그 극장 네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성장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CJ E&M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기관 수급이 안 좋고 오늘도 보면은 오늘도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는데 이제는 반등할 자리가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또 6월 지나면은 성수기 돌아오잖아요. 네. 방학해가지고서 그다음에 영화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 기관들 리포트에서도 보면은 6월달 지나고 나서는 9월달에 성장성을 보고서 매수하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기관의 매도가 수급이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분에서는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한다고 하면 17만 원 정도를 돌파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기다리시면은 저는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홀딩 전략을 계속해서 갖고 계신다면은 반등은 나오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CJ E&M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광고주 에코마케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두칸소년단님의 종목이고 매수가는 36,2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전고점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신고가를 다시 쓰다가 요즘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시대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광고주가 에코마케팅을 필두로 좀 에코마케팅을 대장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이었거든요.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조정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올랐죠. 중요한 거는 많이 올라서 쉴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최근 들어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지면 좋은데 그동안에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고점까지 끌고 올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에코마케팅을 가지고 계실 때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좀 비중을 좀 줄여보고 그다음에 추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반등하는 초기라 그러면은 기관 수급도 좋고 다 좋으니까 무조건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나 많이 오른 데다가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건 나도 같이 차익 실현하면 좋겠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에코마케팅과 비슷합니다. 많이 오른 차트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4%나 하락을 했어요. 음봉을 그리면서 15,800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자, 일단은 뭐 좋은 뉴스는 다 나왔어요. 이 시점에서는 좀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은 걸까요? 지난번에 낙제가 나와서 급락을 시키면서 투자자들의 간섭을 서늘케 하더니 말이에요. 네네. 최근에는 기관도 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보다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지만 아직은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 요인이 누구냐, 수급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인데 기관이 아직 매도가 안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확인해 줘야지 여기서 뭐 차익 실현보다는 추세 확인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추세를 볼 때 20일 이동 평균선을 좀 보잖아요. 근데 이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오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니까 10일 이동 평균선을 주가가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1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고 반등을 해준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추세를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지금은 보유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세를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보유 전략이 마땅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희남님의 일진 머티리얼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36,100원. 오늘은 뭐 물어보신 분들이 다 적당한 비중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올라오는 추세를 보이다가 또 지금 횡보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오늘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좀 거래량도 적당히 수반이 되면서 1.8%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합니다. 그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요즘 다시 좀 올라오는 추세 속에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고 봐야죠. 보유하셔야지. 이거는 그래요? 추세를 또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2차 전지거든요. 근데 요즘에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올라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악재가 좀 하나 있기는 있어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악재가 있는데 동박을 생산하는 회사를 SK 이노베이션에서 이번에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은요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ESS 시스템과 화재 때문에 ESS 그 시스템이 그 매출이 주춤하면서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뭐 유지 관리 문제지 배터리 문제가 아니다. 뭐 일부 요인이 있지만 배터리 문제가 큰 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가야 될 거예요. 저는 2차 전지라면은 지금 보유하고요.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만약에 그 좋은 뉴스들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좀 오랜만에 보는 섹터인 것 같아요. 보험 섹터, 삼성생명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에서는 물론 0.8% 하락을 했고 전반적인 추세도 조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일단 좀 저점을 잡고 아주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 속에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생명? 이제 금융하고요. 네. 우리 이제 그 보험을 한번 보면은 최근 들어 다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왜 힘을 못 쓰느냐 하면 정부에서 니들 너무나 수수료 마진이 많으니까 줄여라.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 것 같아 갖고서 힘을 못 쓰는 거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 보험회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자꾸만 계약자 일반 그 가입자들의 권익을 자꾸만 높여주기 때문에 보험회사 지출이 조금씩 늘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다 세팅이 안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험회사가 돈을 지급하는 게 많아질 확률이 높다? 아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확률이 작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현 정부 하에서는 사실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주인이지 보험회사가 주인은 아닌데. 그래서 예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들도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가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걸 늘리기 때문에 보험주들은 오히려 탄력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을 주도하는 주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단 질문을 주셨어요. 5G 관련주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유비쿼스홀딩스 궁금합니다. 그리고 5G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라고 이지훈 님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5G 관련주에서는 이제 100만 가입자를 넘어섰거든요. 이제 시작인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쉬어가다가 좀 탄력을 받아갈까요? 가입자 수는 정체가 될 거예요. 가입자 수는 정체가 되겠지만 투자는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G가 지금 여기서 끝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오르는데
이전에 보면은 주가가 저가에서 올랐을 때는 2019년도 실적을 추정 실적을 보고서 거기에 근거치에서 올랐거든요. 근데 2019년도 추정 실적 대비 뭐 에스테크나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PER이 15 정도밖에는 안 돼요.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쉬거든요. 1차적으로 대도시에 지금 투자를 하고 나서 전국망을 투자하는 거는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5G는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락한다면 재차 재공격해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혹시 물리신 분들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시진 않으시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고요. 앞으로 이건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뭐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G는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매수 한번 해보겠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락할 때마다 조정 시 그럼 조금씩 나눠서 담는 전략이 좋겠네요. 처음에 하락할 때는 사실 하락폭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락에서 지지를 받는 거에서 반등하려고 할 때 조금 사시고 그다음에 많이 하락하면은 그땐 사셔도 많이 사셔도 되고. 그래서 하락폭이 클 때 분할 매수 전략이 그렇죠. 좋겠네요. 그래서 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조금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5G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유비코스도 홀딩스도 많이 올랐지만은 저는 일단 에이스테크를 제가 처음부터 뭐 작년 7월부터 에이스테크를 얘기했으니까 5,000원대부터 네네. 이건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그 종목이 더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KMW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게 뭐냐면 중계기하고 그 소형 기지국이거든요. 네네.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5G의 그 기지국하고 안테나를 많이 세워야 되는데 지방으로 가면은 사실 기지국하고 안테나를 많이 세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싸거든요. 그래서 소형 기지국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5G가 음영 구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빌딩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이제 중계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계기하고 그다음에 그 스몰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더 확실하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G 전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이제부터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중계기하고 스몰셀 업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 전반적인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낙관론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외에서 나스닥 선물도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좀 우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내일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오를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외국인하고 기관도 매도세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의 시장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박영호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